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달러를 살포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화 비상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외화 보유액이 줄어들면서 말입니다. 외환위기가 터지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화를 방어하기 위한 달러 자금의 살포는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분기 원화 방어 자금 살포 금액입니다. 1분기예요. 1월, 2월, 3월에만 말입니다. 83억 1,100만 달러입니다. 당연히 역대 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1분기만 쏟아부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1년 2분기에는 0원이었지만 3분기에는요 71억 4,200만 달러를 쏟아부었고요. 4분기에는 68억 8,500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진짜 적은 돈이 아니죠. 지금 단순하게 보면 말입니다. 지난해 3분기 71억 4,200만 달러보다 올 1분기가 11억 6,900만 달러를 더 쏟아부은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원화를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붓고 또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율이 방어가 됐나요? 환율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1298원이에요. 현재가. 2021년 1월 1일 날 1084.7원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이게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분기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 12일에 아니죠. 올해 5월 10일이죠. 2022년 5월 10일에 1288.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5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동안 계속 쏟아부었다는 거 아니에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 금액을 무려 말입니다. 지금 아무리 적어도 말입니다. 거의 200억 달러에 근접하는 돈을 계속 쏟아부었는데도 환율은 1288.6원 심지어 6월 23일에는요. 지금 2분기에도 많이 쏟아붓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1301.8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속 이야기했던 거 있죠. 지금 외환당국에서 환율을 방어한다고 돈을 마구마구 뿌리는데 그 돈이 자꾸 뿌려지면 사라지는 거다. 외환 보유액이 녹아내리는 거다. 제가 이런 표현도 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율 방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환율 정책을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외환 보유액은 외화 비상금이라고 하잖아요. 비상금이란 말은 쓰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기 때 쓰는 겁니다. 위기 때. 그런데 우리는요. 이 환율 방어라는 목적으로 계속 돈을 쓴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외화가 녹아내려서 외환위기가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그냥 정부에서 뿌린 돈 기준으로 보더라도 말입니다. 10월, 11월, 12월이죠.
작년 4분기입니다. 작년 3분기에도 이미 뿌렸습니다. 작년 3분기에도 올라가니까. 예, 작년 4분기에도 뿌렸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외환 보유액이 작년 10월에 4,692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4,692억이. 그런데 지금 5월 달입니다. 5월 현재예요. 4,477억 1천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5월 달에도 전달 대비해서 지금 15억 9천만 달러라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4월 달에는 4,493억 달러였거든요. 많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나가면요. 2021년 10월 대비해 보면 215억 달러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4,477억 1천만 달러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적정 외환 보유고나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4,477억 달러는요. 우리 경제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예, 우리 경제 규모를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IMF가 권고하는 적정 외환 보유액에는 부족하니까요. IMF는요. 예, 적어도 말입니다. 연간 수출액의 5%, 통화량의 5%, 그리고 유동 외채의 30%, 외국인 투자금의 15%를 합산해서 적어도 말입니다. 그 합산 금액의 100%에서 150%는 가지고 있어야지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50%가 됐을 때 6,810억 달러입니다. 6,810억 달러. 150%가 됐을 때. 그러면 여러분 4,477억 달러는 예, 결국 말입니다. 100%가 안 됩니다. 98.94%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더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내려갔을 수도. 이게 2021년 기준이거든요. 2022년 들어와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니까 말입니다. 연간 수출액이 달라질 수 있고요. 통화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 금액은 그죠. 유동 외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 외국인 투자 자금은 빠져나갈 수도 지금 많이 빠져나갔죠.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100%가 됐을 때는 적어도 4,477억 달러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달러 방어 자금으로 환율 방어 자금이죠. 환율 방어 자금으로 달러를 살포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요. 예. 환율 방어는 안 되고 외환 보유액만 지금 계속 감소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놀라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외환위기는 없다. 이게 지금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환위기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예, 좀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체제 저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의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저는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감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위기로 인식하고 거기에 현장 대응을 적절히 하고요. 또 우리만의 대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 경제 각국의 경제 대응책과 맞물려서 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정책 교책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좀 어벙벙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어벙벙할 때 말입니다. 예, 외환 위기는
터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많이 두려워합니다.